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즌 25, 25 백설공주들 돌아왔습니다. 네, 선거도 끝났고 이제 좀 지역사회가 잠잠하나 싶은데 지금 민선 9기 대전시 인수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오면서 정가가 좀 시끄러운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또 독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변함없이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예, 뭐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비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네. 뭐 정당에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있다면서. 네. 살아나 보려고 나는. 네, 꼭 살아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일보 강은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녹화 시간이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드려가지고. 멀리서 중요한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 따위야 뭐 빨리 해야죠. 아니요. 더 중요한데 네. 또 어르신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네. 아유, 그래, 저희 같이 송구합니다. 젊은이들 따위야 뭐.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주제 얘기해 볼 건데 우선 강성 기자님 갖고 온 주제 갖고 얘기해 볼까요? 네, 요즘 그 색한 굴절 차량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굴절 버스 얘기하는 거죠? 그 세 개 연결된 근데 거. 이제 그 대전시에서는 버스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색한 굴절 차량을 가지고 대전시가 이제 그 바퀴 달린 트램이라고 표현을 해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네, 이제 좀 3호선으로 이제 그 대안을 이제 마련하려고 이제 한 건데 이장우 시장이 그 2023년 10월에 호주 출장을 갔다가 거기 박람회에서 그 색간 그 굴절 차량을 보고 이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한 건데 이미 그 유럽 쪽에서는 많이 이거를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이장우 시장이 이거 들어올 때 그 취지는 트램 공사비보다 이제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비보다 더 저렴하고 그리고 이거는 따로 궤도나 이런 설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기존의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을 해서 다닐 수 있어서 제작부터 운행까지 1, 2년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제 트램이라고 이제 들여왔는데 애초에 민선 8기인 그 작년 12월까지 모두 3대를 들여오려고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1대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2대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지난 그 지선 때부터 이 논란이 좀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 민주당 대전시당 그 선대위에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직접 취재를 하고 이제 제보를 받았겠죠. 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그때 사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거를 성명서이면서 기사처럼 써가지고 저희 그 민주당 그 기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200여 명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사처럼 해서 올려놨어요. 내용을 봤는데 이게 문제가 2대가 왜 못 들어오고 있느냐. 중국의 그 CRRC라는 그 전기버스 제조 업체에서 그 ART라는 오토노머스 레일 트랜짓이라는 기종이거든요. 이 3대를 이제 그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중국 업체랑 우리나라랑 바로 이제 계약 맺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외제차 사면은 그 수입 대행업체로 통해서 갖고 오잖아요. 딜러. 수입 딜러. 네, 그래서 이 차 역시 그 국내에 그 수입 대행업체가 있어요. 여기가 국내 그 전기버스 제조사 2위에 이제 달하는 그런 그 제조업사인데 그 수입 대행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대전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계약을 해서 3대를 들여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금액은 그 버스 이제 버스 세대. 그쵸, 버스죠. 차량 아니고. 네. 굴절 차량 그 세대의 그 계약금이 92억 한 4,9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들여와라 이제 했고 그 원래 12월까지 들여와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대전시는 이제 거기 그 계약금을 92억 한 5천만 원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계약상 보면은 대전시 설명에 따르면 70% 정도를 이제 선입금을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한 72억 얼마를 이제 해줬는데 문제는 이 계약상 대전시가 먼저 다 계약금을 주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수입 대행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억 정도는 너네가 중국 업체에 직접 너네 돈으로 그 계약금을 주고 너네가 다 세대를 들여오는 그 계약 이행을 다 완료를 하면 대전시가 그 다시 나머지 잔금을 주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근데 한 대를 들여왔는데 나머지 2대를 이제 순차적으로 들여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그 중국 업체에 그 20억 원을 그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들어왔는데 그 중국 업체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고 하니까 이게 그 스탑이 된 거예요. 한 달 들어오고 나서. 대출 받아서 일단은 줘도 되지 않나? 어차피 대전시가 지급 받을 돈이니까 무슨 보증보험 같은 거 해가지고. 보증보험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 대한 그 재무제표랑 그 기업 현황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일단 그 최근 5년간 제가 그 기업 현황을 봤거든요. 근데 자료가 21년부터 22년, 23년이 모두 그 매우 높은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이고 그리고 그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기 2022년부터인데 2022년에 순손실이 46억 8천만 원, 2023년에 35억 원, 2024년에 2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618억 원으로 그 단기 순손실이 급증을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그리고 기업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 신용카드사에도 수십억 원 연체가 있어가지고 그 자본을 끌어올 데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기업은 뭐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계법인이 그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 그 2025년에 대한 그 회계감사를 이제 했더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거절한다라고 이제 그 너무 의견이 낸 거예요. 할 수가 없다. 이 회사의 존속 여부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 갈지 말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하면 책임이 이제 그 회계 법인에 갈 수 있어서 우리는 그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그 틀리진 않다고 이제 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두 대 어떡할 거냐 대전시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전시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73억 원 준 거를 이제 회수를 또 해야 될 상황인데 왜냐면 한 대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보증보험에서 이제 그 다시 받아오는 거 하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그 최대한 그 재무제표를 본인들이 좀 이렇게 건전성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쇄를 해서 어떻게? 최대한 분식 회계한다는 얘기야? 최대한 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데 근데 이게 재작년 2023년에 어쨌든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5년간 그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부터 이미 그 자본 잠식 상태가 크다는 게 그 기업 현황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안 살펴봤을 리가 없거든요, 대전시에서. 그럼 사실상 이거 그 재무가 이제 부실한 걸 알면서도 도입을 강행했다. 자, 우선 대전시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네. 안필룡 소장님. 그런 거부터 큰 계약할 때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그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은 통상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거? 의무사항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죠. 받아서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봤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일단. 근데 아니 그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다 보긴 봐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사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는 네. 의무사항이라고 규정돼 있으면은 그거를 확인 안 했다고 해도 문제, 네. 확인했고 했는데도 계약했도 문제. 네. 근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왜 안 했어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문제 삼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회계를 담당하는 계약 담당자에게 그 업무 지침으로 그게 돼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침에 있고 그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빠졌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 과실인 거고. 근데 보통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다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대전시가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계약을 할 때는 재무제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무제표를 안 봤을 리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대전시가 큰 책임인데 저는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장훈 시장이 지난번 선거 때 가장 강하게 부르짖었던 게 대전도시철도 3, 4, 5선 동시 추진이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한란이 그게 잘 돼요. 그리고 또 도시철도라고 하는 건 철도 관련된 법 관련해서 이제 중앙정부랑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니 근데 임기는 끝나가고 뭔가는 해야겠고 그래서 비스무리한 거 갖고 온 게
이 세 칸 굴절 버스인데 근데 이걸 처음에 대전시가 이렇게 홍보했어요. 무궤도 트램이라고. 대전 도시철도 3호선 무궤도 트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민사회하고 전문가들이 철도 아닌데 왜 철도라고 눈속이 마냐라고 해서 어느 순간 교묘하게 고무바퀴 달린 뭐 3칸 굴절 차량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그 손바닥 갖고 하늘을 가리는 거지. 일단은 그렇게 급하게 자신이 내뱉던 말에 일부 그 면피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왔다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막상 하려고 보니 지금 말한 이제 계약관계에 관련된 부분 하나 또 있어.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거는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차는 길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세종시에서도 길이가 딱 맞는데 너무 길어서 현재 도로 여건상 쉽지 않은 거예요. 우회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선을 침범해요.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도 들었어요. 회전 반경 뭐 이런 걸 조절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하려고 하는 건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법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구간은 큰 회전 반경이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가선에서 지선까지는. 직선 구간이 대부분인 구간이라서 이게 일단 시범 사업이 가능하지만은 이게 실제 대전시의 모든 도로에 적용되기에는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큰 사업인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대충대충 눈속이 말려가다 이사단이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트램은 이제 궤도를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철길을 깔아야 되고, 그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도시철도를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뭐 BRT를 한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그것까지 뭐 제가 뭐 할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트램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게 굉장히 어쨌든 수건 사업이 되면서 사실 저 애증 사업 아니에요? 수건 사업 트램 누가 원했어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이 수건 사업이었고 트램으로 갈지는 몰랐던 민선 거지. 5기 때 여몽청 시장 때 2호선으로 자기부상 열차가 예탁까지 통과한 사업을 6기 때 권선택 시장에 와서 백지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램 깔겠다고 했는데 예탁 통과 못 해가지고 계속 자초되다가 코로나 때 야 지자체마다 하나씩 해줄게라고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고. 이게 누가 수건 사업이야.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 제가 다시 뭐 정정했지만 그분의 수건 사업. 도시철도 2호선은 수건 사업이었지만 트램은 수건 사업이 아니었고. 근데 트램은 이제 어쨌든 그 도시철도라고 부르기에 조금 그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정시성도 없고 그렇다고 뭐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이게 약자와 그 노약자의 좀 이렇게 뭐 그 일반 차량하고 하지만, 도로 위에서 트램하고 교통사고 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냥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주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치단체장은 뭐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램을 더 연장한다라고 하기가 이제 본인이 싫었던 거죠. 원래 트램 주창론자도 아니었고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호주 출장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생긴 거는 트램이랑 브리즈번이 잘못됐네. 근데 그 외형이 너무 트램과 좀 비슷하더라. 그럼 이거로 갖다가 이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그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백설공주. 그럼 독하게 하세요. 독하게. 왜 이렇게 너무 순하잖아. 지금 나만 독하잖아. 저 얼굴이 독하잖아. 얼굴.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이 어쨌든 정책을 도입했고 추진을 했으니까 그 과거에 그 용인 경전철 사업도 구상권? 구상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좀 너무 과하고 그럼 누가 무서워서 시장하게 했어요. 아니, 그런 거보다는 아까 강 기자님 얘기한 대로 그 70몇억이나 줬다며 많이 줬다며 그리고 그런 회사랑 계약을 했다며 그러니까 그 과정에 무슨 야로가 없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게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장우 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저는 그 버스 도입부터 왜냐면 일단 법적으로 그 버스가 못 다닌다니까 일단은. 그 샌드박스로 해서 규제 완화를 하긴 해서 환경부 그 배기가스랑 그 전기 충전이랑 그리고 그게 소음 그거를 다 그 한 대 들여온 거는 통과하긴 했어요. 네. 근데 법이 아직 법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차는 그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시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시범 사업 관련 내용일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시범 사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요 구간에 잘 되면은 3호선 대체라며요. 그럼 대전 시내를 누벼야 하는데 지금 대전에 사실 트램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의 도로 여건에 굉장히 안 맞는 조건의 교통수단이거든요. 트램이 있는 도시 가보셨죠? 뭐 영국의 셰필드 이런 데 가면 되게 소도시예요.
거긴 좋아요.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인구도 많지 않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면은 지선이에요. 마을에 이제 큰 노선은 셉타 이런 걸 해가지고 지하철하고 버스 이렇게 다니고 동네 구석구석 가는 거 이제 옛날 트롤리라고 해서 그런 거 다니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관광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대전은 순환선이잖아. 이거 안 맞거든 사실은. 완전 안 맞죠. 순환선은 자기 부상 열차로 만든 그 노선인데 그거를 아무런 그러니까. 수정 없이 그냥 트램에다가 갖다 내가 놓은 옛날부터 게. 이 얘기했잖아요. 트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이건 재앙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가선이니 무가선이 이런 거 갖고 막 논쟁할 바에는 아예 없고 새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 저는 굴잡에서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지선용. 현재 우리는 대전의 도로 여건상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부터 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근데 거지. 제가 그 3칸 굴절 차량을 타봤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지선용 뭐 6.5km 정도 지금 시범 사업 그 구간이 6.5km인데 그럼 지선용이면 3칸이 굳이 필요 없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많이 한 타나? 번에 이제 대량 수송용은 그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많이 타나? 글쎄요. 우리 보면은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그 버스 노선을 더 확대하고 버스의 그 배차 간격을 줄여서 정시성 있게 그러니까 외국 가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들 가면은 3분 내가 어떤 정거장이든 역에 가면 3분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만 되면은 그러니까 뭐 3칸 4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오고 또 이제 구석구석 가는 거는 클 필요 없잖아. 뭐 29인승 버스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돈도 덜 들고. 저는 100% 공감이죠. 네, 저희 다음번 출마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어쨌든 이미 들여온 거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그런 지선용으로 하는 거 정도는 괜찮더라. 그리고 이게 그 회전 반경이 그 유럽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 좀 고도화됐기 그리고 때문에. 이거 유럽 처음에 이장훈 시장이 스위스산이라고 막 광고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이고. 다른 대행 업체를 똑같네. 한번 모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아예 그냥 도입 철회까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 일단 민선 9기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민선 9기 시장. 아유 그냥 다 하지 말고요. 시민들한테 돈을 나눠주세요. 그럼 택시자본이라고 카카오 택시 쿠폰을 주든지. 알겠습니다. 네, 참 굴절 버스도 깝깝하네요. 이번에는 우리 안필용 선생님 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저는 그 최근에 그 충청투데이에서 보도했는데 그 디트뉴스 24의 모 회사죠. 모 회사 금실 개발 관련돼서 그 이제 그 로비 뭐 이런 그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 네. 근데 그 사실은 뭐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언론사를 갖고 있는 회사 사주가 언론사에 보도를 하지 말라고 로비를 했다는 게 사실 가장 충격적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일보 사주가 동아일보 기자한테 그러니까 야 골프 한번 할 테니 그거 하지 마 아니면 야 돈 좀 이거 바꿔 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편집국장들끼리 서로 전화해서 뭐 조율도 아니고. 내가 충격적인 거지 굉장히. 그러니까요. 사건 잠깐만 개요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게 이제 청주에서 2025년도에 그 석곡지구라는 곳에 그 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그 석곡지구라는 데가 도시 경계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성장 경계선 밖에 있으니까 거기는 보호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개발 계획서를 내고 로비를 하다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로비를 청주시 공무원들 그리고 그렇죠.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인가 네. 거기 위원들한테도 했다면서 뭐 네. 골프 접대하고 네. 저녁에 밥 사고 술 사고 뭐 이런 거 했다면서.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제보가 충청투데이로 갔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충청투데이가 보도를 하진 않았으니까 했어요 그 얘기까지. 했어요. 네, 공무원들 저 봤어요. 대상으로 향응 접대, 그리고 골프 접대 리스트까지 했다. 나와서 너무 정황이 막 뚜렷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어디 구체적으로 그 향응 접대한 그 부서 공무원 그게 명단이 제보가 너무 구체적이었다.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개발이 안 되니까 철회를 했다가 그 6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을 할 때는 저고도 저밀도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근데 그걸 신청한 시점에서 청주시가 도시계획 용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도시계획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역 없이 변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용역을 했다는 거는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거고
그게 거의 이제 로비가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통했는데 로비가 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류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잘 얘기해야 돼요. 네, 아, 예. 예. 로비가 꼭 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심이 가능성이 난다.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 살려줬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용역을 했다는 거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금실 도시개발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연고를 둔 그쵸.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디트니스24가 예전에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네. 회장이 소유주였다가 네. 그분이 팔아가지고 이 금실에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금실이 이제 대주주인데 대주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주인이죠, 주인. 주인. 대주주가 큰 주인. 아니, 아무튼 네, 근데- 그런데 이 사단이 났고 네. 나 그 디트니스 24 기자들 되게 뭐랄까 쪽팔릴 것 같아. 어디 기자님 만약에 어떨 것 같아 그 상황이라면. 너무 창피하고 하긴 참 그 회사도 네, 만만치가 않구나. 내쫓아야죠. 미안해요. 네?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되게 공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화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성명서 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디트뉴스 기자들 뭐 정리해고한다 뭐 이런 계속 대주주가 월급도 제대로 안 준대. 그러니까 밀려서 준대요. 응. 뭐 그러니까 70%만 계속 그렇게 주고 뭐 다음 달에 주고. 그 기자들하고 계속 싸우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씨 로비할 돈 있으면은 기자들 그러니까. 월급이나 잘 주지. 그러니까 정말 왜들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아. 이제는 금실이 디트뉴스를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 디트뉴스가 언론사로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사? 그 되게 비싸게 사갖고 막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관계자들부터 네. 뭐 살만하지 않으세요? 해볼까요? 주식도 올랐는데. 뭐 10몇 억이면 네. 가능하다는 얘기. 뭐 내고 한번 해보고 내가 그 돈 있으면 우리 작가 월급 올려줘요. 월급도 못 주는데. 근데 현재도 이미 디트뉴스가 기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경영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걸 사.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 어떤 시민 언론 형태로 그걸 끌고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시민 언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펀드 모은다고 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얘기가 빗나가는데 돈 모으는 건 쉬워. 근데 운영하기가 어려울걸요. 사공이 너무 많으면은 쌈나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 돈 주면서 그 기자님 같은 받아요 그 돈? 안 받죠. 수백만 원이래. 예를 들어서 참기름 사이에 봤더니 수백만 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네. 한 5천만 원을 이렇게 받아. 네네네. 안 받죠. 왜? 저의 가치는 500억이기 때문에. 500억이기 때문에 그 498억이면 받아 안 받아? 98억이요? 2억 모자라다. 더 갖고 와라. 네, 너무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네. 디트니스 24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열심히들 그러니까요. 기자들 활동하는데 전 그러게요. 사주도 그렇고 이번 사주도 그렇고 또 있는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럽게 그 직원들을 기자들을 하는 게 정말 창피하네요. 근데 이게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그 누구죠? 주인 금실 도시 개발에 이렇게 같이 이제 따라가서 이제 괴롭히는 분들 있잖아요. 마름들. 네, 소칭 마름인데 그분들도 좀 많이 창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또는 그 회사가 좀 어려울 때 불순한 의도로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좀 이제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인 것도 같습니다. 네, 저는요 뭐 좀 고민했는데 이거 오늘 준비했어요. 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네. 이거는 사실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건 그거잖아요. 그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물가가 상승했으니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 이제 민선 9기 인수위 측에다가 뭐 돈을 좀 더 주쇼 분담금을 그래서 65억, 뭐 70억 이 정도를 도시별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4개 시도가 하니까. 근데 이제 각 인수위들이 지금 막 발표하잖아. 뭐 재정이 적자네, 파산 위기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제 쉽지 않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대회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4개 시도가 분담을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냈나 봐요. 지금 4년 차니까 마지막 회차가 남았는데 그 돈도 100몇 억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내야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유치했으니까 유치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세계 대학 경기 연맹에다 내야 하나 봐. 그 돈도 꽤 돼요. 175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시도당 한 270억 정도를 이제
당장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선 9기 인수위에서 민선 8기가 엉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세계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말 어려워. 원래 유니버시아드였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대회 공식 네네.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대회는 유치하면 안 되는 대회였잖아. 이 대회를 유치한 원죄는 민선 7기에 있거든. 그렇죠. 여력이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4개 시도가 같이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남북권에다가 스포츠 단지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뭐 명분이 필요해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겠다. 근데 혼자 하기에는 버거우니 4개 시도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오케이 하기로 했는데 이 신청서 유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 기한에 제출하지 못해서 뻥 날아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딨냐고. 그러면은 말아야 하는데 야 그러면은 이 유니버시아드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출발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분명히 출발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충무체 한밭 종합경기장 그 멀쩡한 거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 야구장 만들고 대전에 종합경기장이 없어요. 근데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경제성 안 나온다고 해서 결국은 반려되다가 겨우 된 게 처음 계획보다 한 절반 정도 쪼그라들었죠 규모가. 근데 그마저도 허가가 늦게 나갔고 정작 이 대회 개막할 때는 거기서 개막식도 못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 이거에 대한 원죄는 민선 7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허태정 전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이제 딱 넘겨받았는데 그럼 잘 이거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조직위원회 구성한다고 내가 사무처장 뭐 이 사람 시키려고 서로 싸움 나고 또 도시들끼리 이 종목 저 종목 내가 할래 서로 또 싸움 나고 아주 싸우다 판나가지고 조직이 구성 제대로 안 됐죠. 법적 소송 갔죠. 뭐 번복됐죠. 문체부랑 싸웠죠. 그러니까 다들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민선 8기에서는. 저 대회기 인수한다고 또 그러다가 맞아. 때 또 그렇지. 그러다가 그래서 또 얻어 터졌죠. 유럽에서 대회 폐막식 뭐 차기 대회 개최지라고 폐막식 가갖고 뭐 이거 하잖아요. 다음 네. 왜 4명이 나가냐고. 이거 물 난리 났는데 4명이 나가고 깃발 한 명씩 들고. 대전은 안 났어요. 아 그랬는데 그거 보도했다고 또 디트니스가 이제 사달을 낸 거 아니에요. 이 얘는 출발부터 목도 막 날아가네. 지금 출발부터 조직이 구성 과정 그리고 이제 돈 문제. 지금 돈 부족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민선 국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신 분이 마무리 하셔야죠. 잘 할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2의 잼버리 안 되면 다행이에요.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세계 대학 경기대회 누가 많이 보러 와. 그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회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민선 국이 이제 시장직 인수위에서 5,800억 원이 빵꾸 났다고 빵꾸 전문 용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이제 계속 이제 민선 8기 이제 비판을 엄청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어디 갈 때마다 노동계 만나서 그 얘기하고 타운홀 미팅 때 이 얘기하시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어쨌든 시장이 되겠다고 해서 시장 선거에 나왔고 됐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5천억 원이든 마이너스 1조억 원이든 본인이 시장이 되셔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면 이런 거 이제 재원 부족해서 뭐 공약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걸 뚫어보겠다. 뭐 대전시 발전해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한 달 내내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민선 8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PD님 갖고 오신 이 주제 있잖아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지가 앞으로는 관건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더 문제가 그 4개 시도인데 그때 지금 이제 새롭게 당선된 당선자들이 어느 한 곳이라도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못하겠어라고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원래 양승조 그다음에 세종은 이춘희, 네. 충북은 누구였죠 그때? 도지사가 이시종이었나요? 이시종 지사. 네네 그렇게 했던 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 지금 이제 충남, 세종, 충북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야 세종은 이거 굉장히 그 헤게모니 가져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충북하고 둘이 많이 싸웠어. 거기 개막식, 폐막식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어쨌든 이 세계 그 단체장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걸 유치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재정 부담이 있고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빠지겠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종은 특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진짜로 이게 큰 사단이 날 일이죠 이게. 아유, 그냥 저기 뭐지?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 영시 축제랑 다 같이 하면 되겠네. 빵 축제랑 다 같이 하면 되겠네. 빵 축제 겸 영시 축제 겸 와인 축제 겸 그 뭐 사이언스 페스티벌 겸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겸 거기 참가하러 온 선수들 빵도 먹이고 와인도 먹이고 하면 되잖아.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비쿼터스입니다. 왜 못해? 아니, 기획만 잘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대회 기간에 같이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빵축제 그때 좀 땡겨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 시장 나가야 돼. 나 시장 나가면은 대변인 시켜줄게요. 부시장 시켜줄게요. 아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저희 백설공주대에서 3가지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강성 기자께서는 그 3칸 굴절 버스. 네. 참 그것도 태생부터 좀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안필용 소장님께서는 금실 개발. 로비. 예, 금실. 아이고 순간 너무 웃어서 잊어버렸어. 디트니스 24 그 사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 얘기했습니다. 뭐 마무리할 건데 어떻게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김민수 의원께서 출연하시는 주간인데. 그래도 이제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또 출연자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특별히 이제 강기자님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하시고 네. 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그날? 좋죠. 술방 겸 해갖고 좋아요. 축하 파티 겸 술방?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